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석유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뉴스 보셨을 거예요. 남미의 큰 산유국이죠. 베네수엘라가 엄청난 혼란에 빠졌다는 소식이요. 예전 같았으면요, 이런 일 터지면 국제 유가가 막 폭등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장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 해답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석유 시장의 오래된 규칙들이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 먼저 좀 큰 그림부터 봐야 합니다. 글로벌 석유 시장의 판 자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과거에는 어디서 전쟁이라도 날 것 같으면 다들 겁에 질려서 석유를 사재기 했죠. 패닉 바잉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유가는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똑같은 위기 상황인데도 시장이 너무나도 차분한 겁니다. 유가도 안정적이고. 시장이 왜 이렇게 강심장이 됐을까요? 바로 이 글로벌 안전망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미국이 셰일 혁명으로 세계 최대 생산국이 됐죠. 거기에 브라질, 가이아나와 같은 새로운 선수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한두 군데서 문제가 생겨도 전 세계가 휘청거리지 않는 일종의 보험이 생긴 셈이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평화 뒤편에서는 아주 특정 분야를 둘러싼 치열한 전쟁이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바로 중질유라는 좀 특별한 기름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싸움이죠. 중질유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좀 무겁고 끈적끈적한 다루기 까다로운 원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제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 정유시설들, 특히 미국 멕시코만 연안에 있는 공장들한테는 이게 그냥 기름이 아니라 완전 황금인 셈입니다. 네, 바로 이곳입니다. 최첨단 설비가 쫙 깔려있는 미국, 멕시코만 연안, 여기가 바로 새로운 전쟁터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전쟁터에서 아주 흥미로운 두 선수가 맞붙게 됩니다. 한 명은 북미의 전통 강자, 캐나다고요. 다른 한 명은 제재에서 풀려나 시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남미의 강자, 베네수엘라입니다. 이 말이 지금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세계 시장은 평온하지만 진짜 전쟁은 미국이라는 최종 목표를 두고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물밑에서는 미국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둘의 싸움이 정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두 나라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캐나다산 원유는 파이프라인이나 기차로 옮겨야 해요. 당연히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어때요? 그냥 배에 실어서 멕시코만으로 바로 쏘면 끝이에요. 훨씬 싸고 빠르죠. 결국 이 물류의 차이가 경쟁력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겁니다. 이 새로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건 기름의 품질이 아니에요. 그 기름이 정유소까지 얼마나 싸고 빠르게 도착하느냐. 바로 이 운송 비용에 모든 게 달려있다는 거죠. 핵심은 물류,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런 시장 변화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이익이고 누구에게 손해일까요? 이 게임의 승자와 패자를 한번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베네수엘라가 시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럼 미국 정유사들 입장에선 갑자기 싸고 좋은 선택지가 생긴 거죠. 당연히 굳이 비싼 운송비 내가면서 캐나다산을 쓸 이유가 줄어들겠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캐나다 석유 회사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승자는 누구냐? 바로 발레로나 필립스 66 같은 미국 정유사들입니다. 이들은 더 싼 값의 원료를 사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죠. 반대로 잠재적인 패자는요. 안타깝지만 CNRL, 세노버스 같은 캐나다 석유 회사들입니다. 자기 집 앞마당이나 다름없는 가장 큰 시장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위기에 놓인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에너지 시장의 게임 규칙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똑똑히 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앞으로의 세상에서 진짜 힘을 갖는 건 땅 밑에 석유를 많이 가진 쪽일까요? 아니면 그 석유를 가장 싸고 빠르게 원하는 곳까지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운송망을 가진 쪽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